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 전공 2학년 박지연, 임정민입니다. 지금부터 벽면 녹화에 대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벽면 녹화의 정의, 공법 종류, 벽면 녹화 사례, 마지막으로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녹화란 건물 또는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입니다. 주로 건축물의 표면, 블록담, 각종 돌담, 방음벽, 교각 등에 설치합니다. 다음은 벽면 녹화의 공법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벽면 녹화의 공법은 덩굴 식물에 의한 녹화 공법, 중교목에 의한 녹화 공법, 시설 벽면 장치에 의한 녹화 공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덩굴 식물에 의한 세부적 기법에는 벽면 등반 기법, 보조자재 등반 기법, 위에서 밑으로 자라는 벽면 하수 기법, 등반 하수 병행 기법, 면적평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교목에 의한 녹화 공법의 세부적 기법에는 중교목 열식에 의한 녹화 기법, 벽면 기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신장하는 가지를 유인해 옅게 벽면에 눕혀 녹화하는 에스펠리어 기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벽면 장치에 의한 세부적 녹화 공법으로는 플랜트 설치에 의한 녹화 기법, 벽면 장치형 녹화 기법, 실형에 의한 녹화 기법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답사한 벽면 녹화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지는 계명대학교 성덕캠퍼스 쉐터관 벽면 녹화입니다. 이 대상지에는 부착형 덩굴 식물을 벽면 기부에 식재하여 성장과 함께 직접 벽면에 부착시키는 벽면 등반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담쟁이 덩굴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상지의 잘된 점은 전체 벽면이 녹화가 잘 되어 있었고 건물 외관상 보기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담쟁이로 덮인 건물 외관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아래쪽에 담쟁이의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으로는 건물벽 앞쪽 화단에 회양목과 같은 관목을 식재하여 부분적으로 차폐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한마음타운 아파트 담장입니다. 이 대상지 또한 등반 부착형 벽면 등반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담쟁이, 괭이눈, 족두리풀, 나팔꽃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상지의 잘된 점은 콘크리트로 된 담장의 벽면이 싱싱한 녹음으로 차폐되어 있어 소음 완화에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벽면이 잘 차폐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식물들이 질서 없이 자라고 있어 외관상 깔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조형물의 모양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정답은 하트입니다. 이처럼 덩굴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조형물들이 잘 보이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들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대상지는 성서고등학교 담장의 벽면 녹화입니다. 이곳에는 벽면 장치형 녹화 기법 중에서도 화분 부착형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벽면을 푸르게 녹화하고 있는 주요 수종은 아이비입니다. 인공적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고등학교 담장에 녹화가 되어 있어 매일 학교를 오고 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 건강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화분을 부착해 녹화하는 공법은 부분적인 녹화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녹화 공법으로서 답사를 간 우리 조원들의 입장으로선 신기했고 인상 깊게 여기며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자라나는지 알 수 없는 아이비 줄기들이 뻗어나와 있었기에 더 자라나가 벽면을 아예 덮어버리기 전에 정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동성로 스파크랜드입니다. 이 대상지는 식재 기반용 장치를 설치한 벽면장치형 특수인공 지반 조성 공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스파크랜드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벽면 녹화도 깔끔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수종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맹문동, 블루버드, 송화과 같이 여러 종류가 일렬로 식재되어 있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호기심을 유도해 시선을 집중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8층 야외에 녹화가 되어 있어 날이 추워지거나 태양이 바로 내리쬐는 여름에 식물들이 건강하게 생장하기에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마지막 대상지는 대구 시내에 있는 228 기념 중앙공원입니다. 이곳은 또한 특수인공 지반을 조성한 녹화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곳의 주요 수종으로는 마삭줄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벽면 녹화 중간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 포토존으로 이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벽면 녹화가 빽빽하게 빈틈없이 잘 정돈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28 공원을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총 2번을 다녀왔는데 벽면 녹화가 된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밤낮 상관없이 모기 같은 벌레가 많아서 답사하는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사하면서 조원들이 느낀 점입니다. 박지현 하고는 벽면 녹화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나니 생각보다 여러 유형의 벽면 녹화 기법이 있었고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한 벽면 녹화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녹화 공법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에스펠리어 기법과 같이 국내에서 쉽게 보기 힘든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녹화 공법들을 국내에서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용을 공부하는 우리가 벽면 녹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임정민은 이번 생태조경공학 벽면 녹화 답사를 통해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벽을 타며 살아가는 식물들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담쟁이가 벽을 등반하며 자라는 기법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벽면 기부에 식재한 교목의 자라나는 가지를 유인해 녹화하는 에스펠리어 기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기법도 직접 관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의 횡항 담장에도 벽면 녹화를 해서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